이스라엘 이란 충돌 격화 흔들리는 주식시장. 아니 갑자기 주식시장이 이제 빨간불이 막 켜져서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다 파란불이어서 웬일인가 했더니 그러니까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충돌했다는 뉴스가 막 뜨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충만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900선을 넘고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고, 야, 곧 있으면 3,000피 아니냐라고 해서 3,000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고요. 현지 시간 12일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공습 또 이런 뉴스가 퍼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일단 출렁이는, 그래서 일단 8거래일 만에 조정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코스피가 2,894에 마감하면서 2,900선을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조금 걱정을 들이우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다행히 2,900선을 일단 회복하고, 그래서 아직은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전문가님 말씀하시는데 경아 씨 자꾸 네. 이렇게 휴대폰 보고 있는 거 지금 아니 잠시만요. 방송 중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왜? 지난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식시장 좋다 그래가지고 예. 시중 선배랑 저랑 주식을 샀잖아요. 왜? 좋아진다고 앞으로 좋아진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이거 하락돼가지고 이거 언제 다시 오를 것 아니 같은데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 투자는 신중히 그래. 예. 책임은 포기해. 그래. 그리고 질문은 누구한테 해도 질문은 전문가한테 어떻게 될 건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안 그래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순항하는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계속 순항할 것인가, 암초를 만날 것인가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저의 의견은 순항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일단 보고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현재 확전을 바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고요. 물밑에서 그래도 조금씩 뭔가 확전 방지 내지는 협의에 대한 물꼬가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또 오르는 섹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하다 그러면 멀리 배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해운 운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해운주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석유값이 불안하면 에너지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각국이 국방력을 키우게 돼요.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가 이제 호재를 맞기도 하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 아직은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이 순항할 것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뭘 그렇게 적어요? 죄송합니다. 집중들 안 하세요, 지금. 에너지, 뭐 해운주, 방산, 네. 아유, 이런 거 노트를 갖고 왔어. 공부하러 왔습니다. 부자 되려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부자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아직 멀었어요. 잘 다 떨어졌다고. 모르는구나. 와, 나 근데 정말 남현종 아나운서가 원래 모범생이긴 한데 생방송 중에 나는 노트 들고 와서 적는 적을 사람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적고 계시네.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서 저도 투자 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전설의 마이너스 64% 주식 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의상은 빨간색이신데. 그래서 늘 그 바라는 마음으로 붉게 있는데, 최근에 오르긴 올라서 지금 59% 와. 적자 59% 적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도 이번에 조금 투자를 조금 해봤는데 좀 빠져가지고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잘 버텨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걱정인 거는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 이게 전면전 갈까 봐. 아유, 그러면은 안 돼.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게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전면전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주말까지 보자면 조금 화해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감을 좀 찾는 느낌이었거든요. 새벽에 이제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 올랐고요. 그런데 오전 7시 30분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다가 테헤란에서 모두 대피하라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간 즈음에요. SNS에서 이 테헤란이 공습받고 있는 영상들이 막 공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문을 닫았고, 뉴욕 시장도 이제 정규장이 문을 닫은 시장인데,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9천 달러에 육박하던 가격이 바로 10만 7천 달러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걱정이요, 지상군까지 투입되는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인데요. 사실 이건 좀 적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과 이란 요 사이에요, 사실 이라크, 요르단 등 다른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사실 그 나라를 거쳐가야 되거나 아니면 공중으로 군인을 투입해야 하는데요. 사실 거쳐가는 거는 지금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들 국가들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허락해 줄 리가 만무하겠죠. 그쵸. 그럼 이제 공중으로 가거나 공중으로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미사일 발사 등 공중전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란의 경우에 오랜 제재 때문에 공군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면전까지 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사실 더 큰 문제가요. 이 세계 원유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이란이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만약에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될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면 그나마 이란에 있던 이란에 대한 동정 여론, 전 세계에 약간 조금 우호적인 세력들까지 다 등을 돌리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체제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속성상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네. 국내 경제가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이외에도 좀 살펴봐야 할, 주목해야 할 국제 정세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중동 정세 때문에 잊혀진 감이 있지만요. 이 관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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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관세 아직도 그거 관세 협상이요. 이게 타결된 게 아닙니다. 유예된 겁니다. 네. 아직까지 풀어야 돼요.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미국 상무부가 지난 12일에 연방 광고를 통해서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 철강 파생 제품 명단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철강을 쓰는 제품입니다. 이 가전제품 명단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냉장기,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거의 모든 가전이 망라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우리가 가전 강국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철강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말씀하니까요. 그러면 냉장고에 대해서 다 관세를 붙이면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50%거든요, 관세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건 뭐냐면 전체 제품 가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냉장고에서 철강이 10% 쓰였다라고 하면 그 10%에 해당하는 50% 관세를 물리는 방식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미국에 갔더니 그 세탁기, 냉장고 우리나라 게 엄청 인기가 좋다고 네. 뉴스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제 관세 오르면 그거 이제 영향이 많이 미칠 건지. 물론 뭐 네. 관세 때문에 좀 힘들긴 네. 하겠지만 저는 이제 K 기술력을 믿어요. 특히 요즘 이제 AI 접목해서 너무나 가전제품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극복해서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이겨낼 거라고. 네, 그러면 이제 생활 과정 가운데 네. 미국으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 혹시 뭔지 아시나요? 경화 씨 뭔 것 같아요? 세탁기 아니? 세탁기 진짜 많던데. 사실 광주 홍보 좀 더해. 냉장고겠죠. 왜? 미국 분들은 네. 저도 그렇지만 제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필요할 거예요, 더 많이. 세탁기 아니고 냉장고요? 냉장고일걸요? 그럼 냉장고요. 냉장고. 바로 바꾸네요. 그럼 냉장고요. 맞습니다. 네, 정답은 뭘까요? 네, 냉장고 맞습니다. 아. 세탁기는 원리는 이상했는데 정답은 정답이네요. 세탁기는 안타깝게도 2위입니다. 2위네 그래도. 네. 네. 근데 냉장고 말씀하신 이유가 꽤 맞아요. 네. 진짜요? 네. 왜?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요. 전 세계 가전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최대 가전 시장입니다. 이 냉장고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끄냐라고 보면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가정 내에서 식사를 하는 비중이 늘었고요. 냉동식품 소비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고용량 스마트한 냉장고 이런 것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어난 거죠. 우리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서요. 대용량 고효율 스마트 기능을 넣은 고급 냉장고를 개발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 생활가전 생산 기지 이거 미국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라기보다는요. 세탁기 위주이고요. 게다가 현지에서 생산을 할 때도 미국산 철강을 쓰기보다는 해외에서 수입해온 철강을 쓰거든요. 때문에 철강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가전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